네, 결국 지나가리라. 네. 이 뭐, 또한 지나가겠죠. 네.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지 않을 거라는 쪽에 대해서 우리 시장 대응을 했는데 이제 결국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 이제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간밤에 뉴욕 증시의 이제 반등 이유도 이제 이슈가 소멸됐다. 이 전쟁이라는 이 극단적인 이슈가 어쨌건 발발을 했으니까 소멸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특히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드라마틱했어요. 거의 뭐 나스닥 지수가 거의 위아래로 1000포인트가 뭐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투매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좀 어제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뭐 계산상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면 오늘 코스피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야 그 계산이 맞을 건 같은데, 그런 작용이 뭐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항상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잠깐 가보고요. 네. 어제 하락이요. 1월 그 1월 27일 있잖아요. 우리 정말 진짜 1월 달 힘들었는데 그 하락의 정점. 이날 이후로 이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58% 종가 기준으로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1월 27일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650을 살짝 하회하는, 그래도 좀 2,600까지 열어놓은 거 치고는 그래도 나름 뭐 그냥 지수상으로는 선방했다. 2,700을 지켜주면 좋았겠고, 사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은 2,700 전에서 버텨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엔 침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낙폭이 이제 확대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의 하방 경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침공이라는 그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니까 거기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랑곳하지 않았던 뭐 외국인이나 이런 쪽도 이제 뭐 어제 6,800억 매도를 했고, 이제 기관이 이제 3,000억을 매도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뼈 아픈 건 뭐냐면, 시장이 잘 버텨줬는데 어제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확대된 이유가 결국 이제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게 SK 하이닉스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 내연가스의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수입량의 20% 정도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까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내연가스 수급에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에서 이제 4%대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만 좀 두드러 맞으면 낙폭이 좀 덜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또 이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기아가 어제 6% 정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아, 근데 참 기아 이것도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참 안 그래도 이 울고 싶은데 뭐 여기 뺨을 때려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아와 이제 현대차의 급락 이유는 이제 바로 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연쇄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내연가스의 수급 차질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의 생산 차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이제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주가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또 매를 이제 맞아버린 이제 요런 이제 시나리오로 전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이제 대형주들이 급락을 했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하락을 보탠 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이제 가뜩이나 테슬라 급락 안고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락폭이 뭐 5% 평균 뭐 5% 전후로 막 하락이 나올 정도니까 지수가 2.58% 빠진 게 오히려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시총 상위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 이거고요. 그리고 환율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1,200원을 결국엔 뚫어버리는 시나리오로 가네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원달러 환율을 1,200원을 역시 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슈는 역시 우크라이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1,200원을 강하게 뚫고 갔고, 여기에서는 이제 1,206원대까지 뭐 상승한 거를 뭐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이제 이슈 소멸이라는 이런 이제 시각에 이제 반전을 좀 만들어 좀 냈지만 일단 오늘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겠죠. 그런데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발발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전쟁은 발발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이 양반이 결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고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뭐 간밤에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시나리오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가도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제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쟁은 발발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좀 달성했다라는 판단이라면 그러면은 어떤 이제 뭐 악수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이러면 이제 시장은 오늘 반등이 아니라 이제 V자로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우려만 아니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션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는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이런 어떤 몇 번의 전투 이후에 뭐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뭐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안고 있는 부담, 특히 인플레이션 네. 이쪽 이 부담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면 이 시장은 또 이제 한두 차례 또 충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고민인 게 이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우려만 아니라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뛰어갈지 방향은 정해놨는데 워밍업도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장기화돼 버리게 되면요 땀이 식는다 그러잖아요. 땀이 식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 자체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났지만 그래도 전쟁이 빨리 종결되고 빨리 뭔가가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제 끝내주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건 지나갈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간 이후에 빠르게 우리 시장이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저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이제 빠르게 탄력 있게 이제 돌아오지 못하느냐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제가 눈에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실적 좋고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투매하면 안 되고 이제 들고 버티는 게 지금 뭐 최선의 전략이다 뭐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투매나 이런 거는 역시 뭐 하실 이유가 없다 저렇게 판단하고 다만 눈에 또 강조하잖아요. 신용이나 담보대출 같은 레버리지 부분은 지금은 선제적으로 좀 통제하시는 만약에 선제적으로 통제를 안 하셨다 그러면 또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했고요. 일단은 뭐 이제 거의 뭐 구분응성까지는 지나간 이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제 많이 좀 힘들고 짜증 나셨겠지만 이제는 좀 힘을 좀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반응하기는 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황을 보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좀 해결 국면을 보이면서 이 상승 추세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전쟁이 났었을 때 그 이후로 시장이 다 되돌림을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장기화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그리고 3월 FOMC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 한계가 있는 반등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건 시장은 네. 지금은 빠른 반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는 좀 실적이 좋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포트에 좀 담았잖아요. 네. 오랜만에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2월 해요. 달에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고 바닥에 있고 이제 좀 이제 추세를 잡으려는 녀석들 이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한 장에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월 장을 그래도 평가하자면 그냥 잘 막았다. 사실 어제 급락 때문에 이제 저렇게 좀 약간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된 상황인데 사실
상당히 견조했다.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2월장에서도 뭐 강한 공격력으로 좀 꽤 이제 최고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참 잘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좀 발목을 잡는 바람에 하지만 이게 다 2월 달에 변입했잖아요. AP 시스템 2월 4일, 하이로 코리아 2월 8일. 하이로 코리아는 어제 거의 목표가에 거의 다가섰다가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좀 상승폭을 반납했고 뭐 코리아나도 2월 9일 그리고 삼지전자 2월 18일 다 이게 2월 달 이번 달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포커스를 잡은 게 이제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이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쪽에 분명히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뭐 잘 버텨줬다는 쪽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실 뭐 2월 달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테마로 뭐 급등주를 뭐 찝어내는 거 뭐 쉽지는 않고. 뭐 예. 2월 시장에서 예. 이 정도면은 예. 굉장히 선방한 예, 거 아닌가요? 저는 2월에 네. 이 정도 성적표로 뭐 마무리한다면은 뭐 오늘 또 이제 시장은 좀 반등하면 저건 또 이제 소폭도 개선이 되겠죠. 뭐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뭐 그냥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2월 달에 시원한 수익 저도 드리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 우크라이나만 아니었다면은 저 최고가 부근이 상당히 좀 이제 상승폭을 키웠던 사실 그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로 좀 잘 막았다는 쪽에서 좀 저는 좀 나름의 의미를 두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물리더라도 이제 실적 좋고 이제 바닥에 있는 녀석 가서 이제 물려라. 제가 이제 저걸 근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도 결국에 이제 저런 놈들이 강한 공격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 반등이 이제 나와주는 쪽으로 제가 여전히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월요일은 또 이제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좀 휴방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졸업식이라 네.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좀 네.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좀 비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 3월 첫날 또 이제 우리 좀 좋은 어떤 좀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또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좀 준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다음 주 월요일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는 SK증권 한동희에너지과 반도체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